두 번째 인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시 사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두 번째 인물 사진에 좀 실려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엄중한 책임감. 그럼 사의를 뜻하는 것 같아요. 사표 뭐 이런 뜻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수사 독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총장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옳지 않겠나 한 것이었는데 안 됐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인터뷰에서 좀 밝혔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그럼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오판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만 사의하고 윤 총장은 지금 그냥 있잖아요, 지금. 글쎄요. 저는 어제 그 아주 장문의 인터뷰를 보고 그 인터뷰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여기가. 추미애 장관이 일단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뭔가를 다 얘기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많이 빠뜨렸고 이게 지금 1년에 걸친 기간에 벌어졌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추 장관의 착각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도 잘 파악을 못했고 검찰도 잘 파악을 못했고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술 전략의 기초를 잘 모르는 법무장관을 문재인 정부가 가졌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 이건 추윤 싸움이 아니고 이 검찰을 어떻게 지금 개혁하느냐는 이런 역사적 사명을 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팩트, 그러니까 수사와 조사를 통한 팩트와 법 논리를 갖추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을 갖추지 않은 장수로서 등장을 했고요. 이 지금 다짜고짜 윤 총장 보고 나가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내놓은 근거를 보면 판사 사찰 문건이 사실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판사 사찰이 대단히 중요한 건이었는데 판사 사찰에 대해서 야, 이 정도면 판사 사찰이다고 할 만한 팩트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팩트. 그리고 그 전에 윤 총장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윤 총장의 가족을 모두 다 건드렸고요. 그러면 그것도 좀 명백한 팩트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달라드렸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달라든 거죠. 그런데 윤 총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물러나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의 모습을 봐도 그런 태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윤 총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로 검찰과 윤 총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으면 윤 총장을 더 조근조근 이 정도면은 이건 총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라는 팩트를 내놓거나 검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가지고 달려들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말하자면 적진에 총칼이 왔다 갔다 하는 적진에 장독칼 하나 들고 그냥 혼자 간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뭐 이런 사또식의 판단을 한 건데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만뒀으면 그만둘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좀 너무나 무책임한 거고요. 그 사의 시점도 이미 이 법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법원이 두 번에 걸쳐서 이게 무효의 사유로 지금 여러 가지 수사 배제나 직무 배제를 한 거다라는 것을 결정을 한 뒤의 사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윤 총장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두어 개 건넌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추미애 장관의 어제 인터뷰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입을 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에서 한 얘기 마지막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마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만두면 같이 그만둘 줄 알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까 눈치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윤 총장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인터뷰 내용상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요. 최근에 또 지지율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선 주자 지지율이 조금 내려갔어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러자 여당이 안 때려서 최근엔 여당이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통해서 뭔가 좀 정리를 좀 한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여당에서 윤 총장에 대한 어떤 지적, 비난 이게 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때려서 안 올라가는 건가? 이겁니다. 추미애 장관 사의 그리고 추윤 갈등 사라지고 문 대통령이 문정부 총장 뭐 이런 발언을 했죠. 그러자 핍박받는 순교자 이미지가 옅어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희찬 평론가. 안 때리면 안 큰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예. 윤석열 총장이 받았던 지지의 기반은 이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수사시위권 행사나 예. 징계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맞선다는 그런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인데 지금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일단 물러나게 되면서 예. 그 같은 반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고요. 윤석열 총장이 여전히 이 대전지검의 수사라던가 원전 수사, 이 권력 수사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예. 그 갈등이 수면 위로 예전처럼 막 뜨겁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뭐 부각되진 않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히려 이 갈등을 수면 아래로 누르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잠깐 낮아진 게 예. 윤 총장이 뭔가 국민들 앞에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뭐 한 건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렇다면 모습입니다. 한 번 받았던 이 지지율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는 진짜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미심쩍은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선 출마 안 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그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7월에 이제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고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 활동이나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을 때 예. 그때 한번 가능성을 보였던 이제 이 추윤 갈등 국면에서 정점을 찍었던 지지율이 저는 예.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아. 왜냐하면 지금의 지지율이 잦아든 현상이 본인의 과오 때문이 아니라 이슈가 없어서이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국민들이 윤 총장의 정치적 의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의지를 표명하는 순간 저는 이 빠졌던 지지율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잠잠한 시기다. 이슈가 없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지 말지 아직 긴가민가하다. 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지지율이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서 거의 뭐 수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윤 총장 그리고 추미애 장관 얘기 뭐 이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